어린 나이에 부친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왕세자이면서 화성이라는 지명을 각인시켰던 황제 정조. 이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조, 황제의 즉위. 정조 대왕이 계셨던 동궁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도의 궁궐을 인용합니다. 동궁, 이람원 밖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도의 궁전을 인용합니다. 정조 대왕이 계셨던 동궁이 이람원 밖에 있었는데, 이람원은 근정전의 동쪽 문이라고 합니다. 근정전이란 경복궁의 정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홍내문의 다리를 비단금자에 금천이라고 합니다. 금천이란 금도인 촉에 흘렀던 냇가가 금천입니다. 동궁이 촉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모화변. 용조의 시기에는 소인중 용조를 지지했던 노론의 세력이 국정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사도세자께서는 그것이 못마땅했나 봅니다. 사도세자가 태어난 창경궁은 한양이 아닌 촉인 개성 화성에 있었다고 이미 밝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조대왕의 동궁도 촉인 화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세자의 비운이 담긴 이모화변을 설명드린 이유는 정조대왕이 즉위한 이후에 숙청한 정적이 누구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설명드린 것입니다. 영조대왕을 즉위시키기 위해 공을 세운 노론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자신들에게 반항했던 사도세자를 죽이고 그의 아들인 정조의 황제 등극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홍국영. 권력의 속성상 자신이 직접 이룩한 권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 부여된 권력은 속성상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홍국영의 권력은 정조에 의해 부여된 권력으로 스스로 자중했으면 얼마든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러한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의 공직은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지 스스로 잘나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홍국영은 남양홍시로, 남양은 천황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으로 이곳이 남인들의 기반지역으로, 영조시대에는 서인인 노론과 소론의 시대였으므로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생결단으로 주류인 노론을 제압하는데 정조대왕의 명을 받아 수정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평책. 정승 채제공을 남인이라고 했는데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서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채로 정을 지나면서 느낌을 기록하다, 소설을 아울러 쓰다. 정자는 화성에 있었는데 바로 고 영상 문숙공 채제공의 별장입니다. 이 정자를 채로라 이름 지은 것은 대체로 뜻한 것이 있습니다. 혈룡원을 행행할 때마다 시장을 바쳐왔으므로 그때마다 그 운에 화답하고 또 술안주와 과일을 보내어 해마다 이를 상례로 삼았는데, 금년 가을의 행차에는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나는 도중에 정자를 돌아보고 한참 동안 슬픔을 느꼈습니다. 문숙공과 효왕공, 홍상국은 국중의 원로였고, 또 홍상국은 어가가 황궁할 때마다 집 밖의 길 옆에서 어가를 맞이하는 일이 생각나 결구에서 그것을 언급하였으며 인하여 신태격을 사용하였습니다. 채제공이 남인인 이유를 채제공의 채씨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관숙선과 채숙당은 주문왕의 넷째 다섯째 아들들입니다. 관숙선이 관씨의 시조이고 채숙당이 채씨의 시조가 되십니다. 채나라가 처음 있었던 곳은 은나라의 제사를 지내라고 은땅에 봉해지기 때문에 상체가 되지만, 새 거주지는 산동성 정도현, 절강성 반안현이라고 합니다. 정도현은 초안대전에서 항우의 숙부인 항량이 전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어디였는지 살펴봅시다. 정도라는 지명의 비밀은 후한을 건국한 광무제 유수에게 있습니다. 이곳에 채양현이 후체가 되며 채양현이 있었던 남양의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익주와 익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남양, 전라도 익산, 경상도 영천은 익주와 익양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경기도 남양의 군명 당성이란 탕구루인 천황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입니다. 이곳 남양 남원이 바로 정조대왕의 후원자 남인들의 기반지역이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중국 역사 제후국의 지명과 조선 역사 당쟁의 기반지역 지명이 이렇듯 일치됩니다. 규장각과 장룡용. 규장각과 외규장각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규장각, 경도의 궁전을 인용합니다. 규장각, 금원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강화의 궁시를 인용합니다. 규장각, 정종조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경도란 신시계천의 무대 서울입니다. 경도인 서울을 또한 화양의 촉이라고 했습니다. 정조대왕의 무대는 화성으로 이곳이 경도인 촉입니다. 이러한 곳에 자신의 지지 기반인 규장각을 설치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식구에서 규장각의 위치를 찾아봅시다. 사면, 김창, 흡입, 묘향산 여행 시기가 숙정 봄이니 그때를 옛날로 썼다면 이 글을 쓴 시기는 그로부터 상당히 더 후기로 보아야 합니다. 천년의 옛사기를 복원했던 규장각이 신시계천의 무대 묘향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향산별곡이 바로 정조대왕 시대에 있었던 강화의 규장각의 진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기에서 규장각이 경도인 서울의 궁전에 있었다고 했는데 경기도 강화의 궁실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의 지리적인 상황과 일치되지 않는 이러한 부지리를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평생 우리 역사의 진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서는 경도인 서울과 경기도 강화를 같은 지명으로 취급했을까요? 그 이유를 밝혀봅시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 경기도 강화의 군명이 강도입니다. 수나라 양제가 풍수 너머의 평양을 침공하면서 있었던 곳이 바로 강도였고 이곳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곳에 흐른 강이 강수로 이곳을 열반강 압록강이라고 했습니다. 강 땅에 있는 지명이 강량 강주이며 능이 강릉이고 성이 강성입니다.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으로 규장각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오해용교와 정조의 죽음. 정조대왕이 사도세자가 묻힌 현릉원 근처 건능에 묻힌 것으로 현릉원과 건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릉원에 대한 정조실록을 인용합니다. 현릉원이 있었던 곳이 화산과 유천이라고 합니다.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는 화와 화는 통용되는 같은 지명이라고 합니다. 화산에 있는 성이 화성으로 이곳 화산이 바로 경도와 한양의 형성에 나오는 화산으로 초기 지명이었습니다. 유천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황해도 백천의 방면을 인용합니다. 유천, 남쪽으로 처음이 10리, 끝이 20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황해도 백천에 가까운 곳에 유천이 있었던 것으로 황해도 백천의 군명을 백주, 복흥, 은천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산이 백악입니다. 황해도 문화연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백악이 백산으로 백주에 있는 산이 됩니다. 9월산이 아사달산, 증산, 3이 백악이라고 합니다. 이곳 백악, 백주, 백천이 신시개천이 처음 일어났던 초기 지명으로 백천의 남쪽에 유씨가 개출된 유천이 있었던 것입니다. 걸릉 정조대왕의 유지에 의해 부친인 사도세자의 무덤 현릉원의 근처에 묻혔으니 정조대왕의 무덤 역시 화성인 촉에 있었던 것입니다. 화성, 신증동국 여지승남 구격봉 경도인 서울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서울의 북에 있는 진산이 화산으로 화 땅에 있는 산이 화산이고 양지가 화양으로 이곳에 있는 성이 화성이 되는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경도인 서울의 북쪽에 있었던 성이 바로 화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곳의 양지인 화양이 역사 속에 어느 곳이었는지 다시 밝혀보겠습니다. 화양을 역사 속의 촉지방이라고 합니다. 경도에 나오는 모든 지명은 경도인 서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등장한 것으로 경도의 왼쪽은 대관령, 오른쪽에 발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한반도의 지리 비전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인 경도의 형성이 나왔으니 한양의 형성도 살펴봅시다. 금성 탕진한 김해에 있는 성이 금성이고 탕진한 상나라를 건국한 탕왕의 연못이라는 얘기입니다. 김해와 중국 역사에 나오는 상나라가 한양의 진산 화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화악이란 화산으로 금성 천부가 있었던 한양의 진산도 화산이라고 합니다. 춘정 병계랑 문집 화산곡을 인용합니다. 태종이 창업한 곳은 바로 화산삼각산 아래의 경도인 서울의 화양인 파촉이었던 것으로 이 화산곡에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 봉상이라는 말의 어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화산을 봉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지리지 교과서인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는 화성을 경도인 서울과 한양의 진산인 화산, 삼각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한강 이남에 있는 수원과 화성은 무엇이라는 말인가요? 우리의 시대 영웅 정조대왕이 참으로 무심하게 천하사의 소임을 마치지 못하고 독살되었습니다. 오삭빛깔의 영롱한 이슬로 맺혀서 시대의 소임을 끝내 마치지 못하고 풍운 천리 송국심난이 끝이 났습니다. 과연 그 시대를 끝으로 천하중앙조정의 역할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부질없이 이슬이 맺히고 쓰러지고 또 맺히고 쓰러집니다. 차마 이슬도 이리 영롱히 맺혀서 영롱한 빛을 발하는데 우주와 역사의 온갖 비밀과 인연을 다 갖고 태어나서 우리는 제 빛도 제 역사도 알아보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 슬픈 정조여, 오 슬픈 내 아들 딸들이여. 내일부터는 상고사 하상조를 시작으로 초안대전, 삼국지, 위진남북조가 우리의 지명과 함께 연재될 것이며 구독자님들의 강한 요청으로 내일부터 신증동국 여지승남을 연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2개의 동영상이 동시에 등장할 예정이오니 놀라지 마시고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 누구도 신증동국 여지승남을 해석해서 연재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